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올해 코스피 5천 돌파, 그리고 20만 전자, 100만 닉스, 그리고 코스피 6천 돌파. 새로운 기록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입니다. 5천에서 6천까지 오는 데는 딱 18거래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고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영향을 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죠.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고요. 마진 또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가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지, 아니면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로 이쪽에서 수급을 앗아가게 될지 시장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려온 뉴스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뉴욕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거의 6개월간 횡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보디아라는 별명을 다시 얻고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마감 후에 발표됐던 실적이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의 반응도 긍정적이고요. 일단 정규장에서의 미국 증시 흐름 리뷰를 해보면서 잠시 후 엔비디아 실적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이틀 연속 상승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3% 플러스권 23,15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이제 7,000선과의 격차를 한 50포인트 정도로 좁히면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여러 기술주들,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이 다 함께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리고 AI 대체 우려감 속에서 급락했던 금융주들로까지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급반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그 내용을 소화하면서 빠졌던 쪽으로는 어제 연설이 무려 1시간 48분이었습니다. 역대 그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긴 국정연설을 치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업적을 열거하면서 좀 자랑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치중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과 관련해서 업데이트 혹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방산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주택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던 점이 조금 아쉽게 평가되는 하루이고요. 비트코인 가격 7%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69,500달러대를 터치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이제 7만 선 고지 다시금 바짝 다가서고 있는 움직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감 후에 나온 엔비디아의 실적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매출액이 681억이 찍혔습니다. 예상치가 65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EPS가 1.62달러, 역시나 비트이고요.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볼 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2+2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난 분기 매출액과 다음 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컨센서스에 비해서 2 빌리언, 20억 달러를 더 웃돌아야지 눈높이에 들어맞는 실적이다. 보시면 매출액은 20억 달러 플러스 성공을 했고요. 1분기 매출액 역시도 727억 달러대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 20을 하면 747억 달러죠. 그보다도 훨씬 웃도는 성과를 전망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의 경우에도 75%대로 예상보다 견조하게 발표가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623억 달러대. 사실 세부 실적으로 봤을 때 게이밍 부문에서 미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워낙 포션이 작다 보니까 거의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젠슨왕 CEO 컴퓨팅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이다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닝콜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는 2.5% 플러스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그 상승 탄력을 어닝콜에 따라서 높여나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TSMC와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주들도 마일드한 상승권에서 애프터마켓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킹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규장에서의 이슈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월가에서는 최근 소프트웨어주들의 급락세가 너무 과도했다는 평가들이 속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코멘트들만 전부 모아본 건데 모건 스탠리는 AI 관련 하락이 매수의 기회다. 기존 기업들을 AI가 완전히 대체하지 않을 거라면서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해서 매력적인 진입 시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하락이 과도했다라면서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가운데 일부 종목들은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를 했고요. 웰스파고 역시도 무디스와 S&P 글로벌, 톰슨 로이터와 같이 데이터 혹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시도 오라클에 대해서 최근 급락세가 과도했다라면서 매력적인 진입 구간에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오늘 정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반등세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3% 급등한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4%대 점프한 팔란티어의 상승세도 반갑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쪽에 모여있는 세일즈포스와 인투이트 등의 종목들 역시도 다 함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세일즈포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세로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포착이 되고 있는 하루이고요. 그 밖에 반도체주에서는 마이크론이 2.6% 뛰었습니다.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어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샌디스크의 주가는 1%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웨스턴 디지털은 S&P가 신용 등급을 BBB- 등급으로 상향했다라는 소식 가운데에서 7%대의 급등, 피어 종목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스 역시도 6%대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역시도 2%의 플러스였습니다. 구독 모델을 확대함에 따라서 앞으로 마진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오늘장에서 받아갔고요. 테슬라의 FSD뿐만 아니라 GM 역시도 슈퍼크루즈 그리고 포드 역시도 포드 프로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기대감이 유입이 됐습니다. 앨범알의 주가도 5%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점 오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미국 증시 안에서 로빈후드라든지 코인베이스 등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서클 인터넷 USDC의 발행회사이죠. 정말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30%대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장에 대한 한 가지 힌트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포인트들 정리해 보시죠. 네,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피 6천 돌파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올라섰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노이즈와는 디커플링되고 시장은 이익 중심의 또 유동성에 기대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전차 군단의 랠리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 끌어놓으면 그다음 현대차그룹이 한 번씩 더 끌어주는 흐름이 연초 들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로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보시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감이 있었던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죠.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는 또 현대모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정도 자리하고 있었죠. 몇 번 말씀드렸던 일정 모멘텀인데요. 3월 AW2016 그리고 노란봉투법 시행 일정이 3월 10일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AI 수소 로봇 투자 이슈가 있었고요.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피지컬 AI 진영이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에서는 자동차가, 코스닥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로봇이 올라갔죠. 현대오토에버 대단합니다. 좀 잘 쉬었다가 시세 분출을 해줬어요. 14%. 그리고 기아. 항상 현대차 대비해서 좀 뒤처지는 시세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어제 12% 급등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도 9% 상승이었고요. 어제 홀텍 관련한 이슈를 현대건설 넣었는데 현대차 그룹에 또 현대건설이 여기 들어가 있기도 했네요. 무튼 어제 현대차 그룹 피지컬 AI 자동차 부품까지 끌어올렸습니다. SL이나 화신 이런 종목들도 함께 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하나증권의 석유화학 섹터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었고 중국의 국투증권에서 화학사이클 반전의 문턱에 있다. 공급의 축소에 초점을 맞춰진 내용을 살폈던 바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이 정부 지원 방안이 의견이 되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23일에 나왔었던 산업부의 석유화학 산업 재편안 승인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요. 어제 대형 화학주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태광산업, LG화학, SK케미칼, 효성TNC 이런 화학주들의 시세 좋았습니다. 효성TNC 한번 열어볼까요? 어제 증권사 탑픽 중에 한 종목이었었죠. 효성TNC와 LG화학을 비롯한 주요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TNC도 어제 9%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새로운 뉴스들에 살짝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안 소위 상정됐다라는 소식과 메타와 AMD의 계약에 AI 파괴론이 좀 진정되면서 전력과 원전도 강했습니다. 다만 전력주들이 장 초반에 시장의 주인공처럼 치고 나가며 급등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며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단기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었던 데다가 장단기적인 급등이라고 해야겠네요.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었던 전력 섹터가 어제는 이쪽이 가다 보니까 수급을 내어주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섹터 순환매 속에서 18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5천에서 6천으로 올라섰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형주의 명분으로서 어제 올해 상승률 기준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전일 시세만 넣어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죠. 반도체 쇼티지, ETF 수급 유입 등에 힘입어서요. 현대차 어제 9% 급등했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구글, 엔비디아 협력 이슈, 지배구조 개편 이슈, 자동차 판매 개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기아도 12% 상승세. 그리고 고려아연 16위권인데 넣어봤습니다. 올해 벌써 60% 넘게 올랐어요. 어제 13% 급등했고요. 여러 가지 증자 이슈라던가 지분권 문제라던가 참 많은 이슈가 있는 이 종목인데 분명한 건 이 고려아연이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지언정 실적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104분기 연속 흑자입니다. 44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기업으로서 구리, 금, 은, 희소금속 관련해서 워낙 이제 금속이 귀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고려아연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어느덧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남다른 고려아연과 또 남다르게 못 갔던 네이버 시가총액 21위인데요. 많이 밀려났죠. 올해 기준으로 4%, 어제도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 6천 가는데도 하락이었다.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표류되고 있다라는 점, 두나무 합병 6월 30일 일정이 있다라는 점, 네이버가 지금 뚜렷하게 모멘텀을 받아갈 만한 요소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막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자리를 지키고는 있다라는 점에서 네이버에 힘이 돼줄 만한 무언가가 나오면 또 분위기를 잘 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대형주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네이버는 밤사이 올랐던 서클의 주가와도 연동이 될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모멘텀이 조금은 묻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들려온 뉴스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까 매일 고민하게 되는데 어제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반도체 쪽 이슈가 꽤 많았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슈가 어제 애프터에서 있었죠. 장중에도 이미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일부 증권 등의 종목들 강세를 기록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메커스라던가 KTNG 이런 종목들이 일부 올랐습니다. KTNG는 자사주 소각 이슈 어제 전하기도 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그 외에는 반도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단독 뉴스인데요. 삼성이 화성 12 라인에 일시 D램 엔드팹으로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단독 뉴스인데요. 삼성이 한미반도체와 TC본더 공급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삼성이 한미반도체 TC본더 장비 안 쓴다 이런 단독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한화비전이 급등하고 한미반도체 대비해서 약간 우위를 점하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렇게 단독 뉴스가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물론 뭐 공급을 논의한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미반도체는 이 뉴스 속에 애프터마켓에 시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이슈인데 한미반도체 TC본더 이슈로 6% 정도 종가 대비 올라갔네요. 물론 이 뉴스만으로 볼 수는 없고요. SK하이닉스의 용인 일기팹에 21조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또 같이 반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SK하이닉스 21조 투자, 신규 투자비는 팹 내 클린룸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린룸 오픈을 5월에서 2월로 앞당길 것이라고 하네요. 자, SK하이닉스의 이런 팹 투자,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에 힘이 돼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SK하이닉스와 계약 이슈가 있었던 VM도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올랐고요. 네페스, 펨트론 이런 종목들도 애프터마켓에서 관련 뉴스에 힘 받는 듯 조금 더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클린룸에 대한 구축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요. 이런 클린룸 관련주들도 조금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 전체적인 뉴스 속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본다면 건설 인프라 쪽, 그리고 로봇 자동화 쪽, 반도체 장비 쪽들 넣어봤으니까요. 연결고리로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한미반도체 TC본더 얘기하다 보니까요. 하이브리드 본더 이슈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덜란드 첨단 패키징 회사입니다. 이 배시인데요. 이 배시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브리드 본딩 채택 2분기에 명확해질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올해 4월, 5월경에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의 검증을 시작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C본더는 한미반도체 한화비전으로 인해서 많이 아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무엇일까? 꿈의 반도체 패키징 장비로 여겨지는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서로 다른 칩을 솔더 범프 같은 연결 재료 없이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핵심 장비를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하는데요. 두 칩의 구리 표면을 직접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연결을 직접 하기 때문에 저항 자체가 낮고 발열도 적을 수밖에 없죠. 칩 사이 간격이 0에 가까워서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칩 두께나 칩의 높이도 낮아집니다. 열과 전력 소모도 줄어들게 되죠. 쉽게 본다면 보통은 칩과 칩 사이에 이렇게 솔더블 범프 같은 이런 연결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가운데 이렇게 열이 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열도 낮고 직접 붙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서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그래서 꿈의 패키징 장비 하이브리드 본더, 또 꿈의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들 얘기하죠. 여기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배시 네덜란드 회사이고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회사들이 관련한 기술을 개발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메스,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 한화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LG전자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현재 쓰이고 있는 게 바로 TC 본딩 등의 기술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기술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TC본더 같은 걸 세메스에서 자회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 등과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C본더 말고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 모멘텀이 추가되는 것으로 봤을 땐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까? 이 본더 장비 쪽에 한미반도체, 한화비전 그리고 여기에 뛰어든 LG전자도 있을 거고요. 후공정뿐 아니라 결국에는 정밀화, 고난이도, 고단화를 생각해 봤을 때 전공정의 역할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죠. KC텍, 이오테크닉스,
HPSP 등등의 종목들도 같이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재료 없이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솔더블이나 리플로 공정 쪽에는 조금 우려가 된다. 장기적 관점이긴 하겠죠.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솔더블 쪽 뭐 덕사나이메탈, 리플로 공정, 프로텍 이런 종목들인 것인지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는 우리가 플로우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삼성과 SK 관련한 반도체 뉴스들 또 새로운 기술 관련한 이야기 전달드렸고요. 삼성의 언팩 행사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가격은 좀 올라가네요. 그도 그럴 게 AP라던가 카메라 모듈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I 성능을 강화하면서 그것을 상쇄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약간 호들갑스러운 보도가 있었어요. 삼성의 이 기술 애플도 따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아닐까요? OLED에 들어가는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옆에서 보면 아예 안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잘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 구조가 채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일단 체킹을 해둬야 될까? IT 부품과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뭐 삼성전기, 파트론, 혹은 제주반도체, 자화전자, 제형솔루토, 솔루텍, 코리아 서키트 등등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밸류체인들은 체크를 해보시고요. 시장에서 이럴 때 이슈로 체크하는 관련주니까요.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한 옆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이게 뭐냐면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스 매직 픽셀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인데요. 그러면 플렉스 매직 픽셀과 COE OLED 기술의 결합이라고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단은 뭐 덕산 네오룩스, 티로보, HB 테크놀로지, 선익 시스템 이런 소재부터 장비 단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이고 시장이 여기까지 관심을 줄지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국의 테마 시세 등을 보면서 뉴욕장을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리튬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리튬 생산 4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올랐죠. 시그마 리튬, 알버마이 등이 상승세. 한국에서 리튬과 2차 전지 키워드 연결고리로 뽑아볼 수 있을 거고요. 블록체인과 그 외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서클인데요. 서클의 호실적이 영향을 줬겠죠. 폭등이 나왔었고 비트코인 또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인베이스 역시나 급등했죠. 국내에서 그러면 코인 관련한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양자 드론 쪽도 올랐고요. 반도체, AI 관련한 기업들의 시세도 좋았네요. 포트로닉스라던가 코이어런트, 코닝 등의 종목도 좋았지만 마이크론, ASML, 랩리서치, KLA,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와 장비사들의 주가도 좋았습니다. 알루미늄 구리 쪽 그리고 SOFC 원자력 쪽도 올라줬네요. 어제도 블룸에너지 신고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블룸에너지 신고가, 두산 퓨얼셀 등등 SOFC 관련주 체크하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두산 퓨얼셀의 주가 차트이고요. 이게 블룸에너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올라가죠. 11월 달에 급등했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룸에너지가 이 러셀 2000 내에서 이렇게 반짝이면서 압도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B에서 두산 퓨얼셀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요. 데이터 센터 발전원으로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SOFC 생산이 안정화되고 있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향 연료전지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72%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으로 본다면 31%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어제 이 시간에도 블룸에너지 SOFC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
흔들렸던 종목이고요. 장중 변동은 좀 있었어요. 어제 3% 상승이었습니다. 같이 보는 게 범한 퓨얼셀이긴 한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애프터마켓까지 해서 시세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호가 대응 같은 게 좀 어려워서 길게 정말 이 종목의 모멘텀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짧은 시계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퓨얼셀의 이슈까지 살펴봤고 뉴욕장 이어갑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 상승했습니다. 일단 무역대표부에서 더 높은 누적 관세율 부과 없다라는 점이 그래도 트럼프 리스크를 좀 낮췄고요. 이란 갈등은 아직까지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교적 협상이 잘 이루어질지 아니면 타격으로 이어질지는 봐야 되겠죠.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흔들렸던 소프트웨어가 반등하면서 빅스 지수가 급락하는 점은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비트코인도 올랐고요. 리튬 관련한 이슈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서클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놀라웠는데요. 주가 35%로 화답을 보여줬죠. 미국이 지금 처한 위험으로 본다면 재정 적자와 중국의 추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AI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KB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미국 금융 엘리트들의 세계 전략이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재정 적자로 높아진 국채 공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 국채 수요로 메우고 AI 투자로 생산성을 올리면 GDP 성장률이 올라가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다. 결국에는 부채를 줄이고 GDP를 올리는 그 과정 내에서 재정 건전성을 올리는 과정에서 AI 투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밤사이 엔비디아와 서클의 움직임이 한 번 더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뉴욕장에서 코인과 엔비디아 이슈를 기억해 보겠고요. 자, 어제 이 시간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엔비디아 프리 어닝 쇼크 상태였는데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어지간한 충격을 다 받은 듯이 다른 종목 대비 너무 못 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요. 4분기 매출, EPS, 데이터 센터 향 매출,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까지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75.2% 예상을 상회했죠. 참 대단한 매출 총이익률 맞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블랙웰 기반 매출 역시나 확인이 된 대목입니다. 엔비디아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놀랍네요. 골드만삭스에서 $250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제 자리 옮겨서 시장 분위기 파악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장의 뉴스로만 봤을 때는 나쁠 건 그리 없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했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러셀 2000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대차장고 또한 꽤 많이 늘었다라는 점에서 조정의 가능성은 언제든 우리 각오를 해야 되는 거겠죠. 조정 이후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하면서요. 반도체와 IT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좋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하이닉스 추가 투자 이슈도 있었듯이 증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소부장, 클린룸 키워드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 공개, 언팩 행사에서는 IT 부품과 디스플레이 관련한 모멘텀, TC 본더,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이슈 체크 이렇게 넣어봤고요. 3월에 일정의 키워드로 한번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 3월에 디지털 자산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서클의 급등과 함께 테마주가 형성이 될 수 있을지. 노란봉투법 시행 이슈와 현대차 그룹의 이슈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으니까 실적 시즌에 좀 유독 약한 로봇주들이 다시 시세를 낼지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런 종목들이 좋았고 그 전날에 현대무벡스가 올랐고 이렇게 로봇주에서 조금씩 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점 시장의 수급 상황으로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배터리도 3월에 자리하고 있죠. 인터배터리의 중심은 언제나 전고체였었다라는 점.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 어제 올라갔던 이유가 되겠고요. 리튬값 상승 이슈로 미국의 앨범알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순환매 후보로 테마 후보로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겠네요.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고요. 리튬과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갤럭시 S24 첫 공개 있었고요. 새벽에 실적들 냈고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 일정 자리하고 있고 미국의 1월 PPI 또 이란과 세부 핵 협상 가능성 금요일에 있다라는 점에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월의 주요 일정들을 봐야 될 텐데요. MWC 2016 3월 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접수 일정이 있고요. 연기됐다고 해서 이렇게 지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서머타임 시행, 대미투자특별법, 노란봉투법 시행, 인터배터리, 엔비디아 GTC, 미국의 FOMC 금리 결정, BTS 컴백, 등의 일정 자리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 진행 여부도 3월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1월부터 2월까지 증시 흐름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6천 돌파한 상황이죠. 노무라에서는 8천까지 바라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국내외에서 정말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자, 미나 앵커, 국내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또 어떤 모멘텀 있나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6,0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8,000포인트 선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 하죠. 반도체가 아니어도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섹터는 아마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섹터 내에서 대표주자죠.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기아는 12.7% 정규장에서 상승했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13%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9만 6,100원이 종가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9%대의 강세 보여주면서 그동안 한참 잠잠한 흐름을 가져가다가 어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57만 2,000원의 종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TP를 더 높게 올려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또 동반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코스피 장바구니를 확인해 보시면 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던 종목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4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 기아는 4위를 기록하면서 611억 원의 거래대금이 쏠리기도 했죠. 현대오토에버도 매수 12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위권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담겨 있었다는 흐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와 기아가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로봇이라는 또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로봇주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 연관성과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장바구니도 확인해 보시면요. 현대차를 3순위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었고 1,160억 원의 거래대금 쏠리는 모습. 현대모비스는 9위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매수 탑10 리스트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담겨 있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기아도 12위에 등록이 되면서 3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 주식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주식 고수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바로 현대차라는 점 하나의 특징으로 잡히고 있고요. 다만 주식 고수들이 매도한 종목에 4순위에 올라와 있었던 종목은 바로 기아인 만큼 어제 기아가 급등을 했고 신고가를 기록해내고 있지만 수급은 이렇게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걸까요? 대표적인 모멘텀은 세 가지 정도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이슈가 가장 최근에 또 불거진 모멘텀이고 피지컬 AI는 올해 내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아의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캐나다 이 조개 잠수함 프로젝트 영향이 이렇게 현대차, 기아에까지 도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캐나다 현지의 수소 인프라 구축 제안을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조선 업황, 조선 업계를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뭐 조선주들도 함께 동반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수소에너지가 현대차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피지컬 AI 관련해서도 업데이트된 내용들 전달해 드릴 텐데요. 2028년에 이제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불어서 이번에 이 새만금에 약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다음 달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플랫폼을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함께 짚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2분기부터는 현대차 중심의 이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함께 덧붙여질 것이라는 전망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도 체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플랫폼을 이제 사용을 하고 그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새만금 이 10조 투자 방향성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플랫폼 사용이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그 다음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전달이 되는 대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방향이 뭐 예전부터 좀 바뀌고는 있었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 투자에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자율주행 훈련을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로 탈바꿈이 되고 있고 이러한 투자 방향성은 앞으로도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도 꾸준히 가져봐야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는 앞서서 해드렸으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여의도 리포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강조해 드린 것처럼 최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온 것은 피지컬 AI라든지 로보틱스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흥국증권에서는 이 강력한 촉매제인 피지컬 AI의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이 안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탑픽으로 꼽고 있었고 현대차는 목표 주가 70만 원으로 상향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57만 원까지 TP를 상향했습니다. 우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점을 치고 있고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평가 구간을 탈피를 해서 지금은 이제 토요타 수준까지 근접했다라고 보고 있었고 토요타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비아디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 상승 조건이 붙는데 로보틱스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SDV 차량을 이제 앞으로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하반기부터 2차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바로 이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향 액추에이터에 대한 직접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부품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도 확인해 볼 텐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조금 재밌었던 게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시장 자체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대표주자인 현대차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74만 원까지 TP 상향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짚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과 인도 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판매량이 190만 대를 돌파하면서 12%의 영업이익률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촉매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안에서
그래서 기아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1월과 2월에는 상대적인 비수기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3월과 4월에는 마켓 쉐어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화력이 덜하지만 2026년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신공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는 점, 이것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글로벌 OEM 부품업체들의 리레이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대표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부품사들까지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데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 대비 밸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약간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밸류 체인 부품업체들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다울투자증권에서도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PBR 기준 완성차 대비 약 40% 할인 효과가 지금 있다는 점 하나의 투자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네요. 자, 자동차 부품주도 어제 부릉부릉 달렸습니다. 모베이스 전자와 모베이스가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60% 증가했고 1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도 좋았는데 현대차와의 연결고리도 탄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신사 모멘텀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 쪽으로 핵심 부품 공급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모베이스도 이 이슈에 함께 탑승하면서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이어서 계양전기도 29.8%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12월 현대 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내놨습니다. 결국에 자동차라든지 로봇 이제는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졌는데 그 경계선을 허물고 로봇과 자동차를 함께 본다면 결국에는 현대그룹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거나 협력을 도모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가볍게 움직인다는 점을 패턴화 해볼 수가 있겠죠. MS 오토텍도 30%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테슬라와 현대차향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을 이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현대차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라는 평가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자회사인 명신산업까지 동반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명신산업도 8.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로 보신다면 대표 주자인 SL, HL만도 그리고 현대그룹주인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까지도 모두 다 급등을 했다는 점.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이 부품사 내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는 쪽은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오토에버의 주가 탄력도가 조금 더 강했다는 점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까지 정리해 볼 텐데요. 3월 4일에 우선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4일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코엑스에서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들 그리고 로봇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모베드가 여기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자율주행이 그 다음 타자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베드가 공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기대감에 힘입어서 현대차의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고 기아도 따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밸류체인 단으로까지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아니더라도 유진로봇, 원익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대표적인 로봇 기업들까지 이 코엑스 산업전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신 기술을 선보였을 때 반응이 나오는 쪽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반도체가 아니어도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쉬어가는 타이밍에 현대차와 기아가 오르게 된다면 다시 한번 6,000피를 뚫고 7,000피, 8,000피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와 별개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 단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고민 두 분과 함께 냉정하고 차분하게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IS셋 김태성 본부장님, SK증권 조성우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앞서 다비치의 타임캡슐의 한 소절을 미나 앵커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가. 5천 넘어갈 때 6천 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를 섣불리 전망하기가 좀 어렵네요. 물론 어떤 숫자나 얼마나 빠르냐 이런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중요하겠지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리석은 질문인데 진짜 어디까지 갈까요, 올해? 참 이런 질문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곤란했던 질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어떤 것이 좋냐였다면 올해는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걸 알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예측을 해보면 분기 실적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 기준으로는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 때가 일단 첫 번째 위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증설 이야기가 조금 많아질 때 그때가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단 작년 연말에 나왔었던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고선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힘을 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쪽에서 들리는 소문 중에 하나,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일 수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비주들에게 발주를 줄 때 그 장비주들에게 일단은 좀 비밀로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다는 소리가 좀 있어요. 그 말인즉 그들도 지금 올라온 가격들, 그러니까 디램의 가격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좀 즐기고 싶은 상황인데 만약 그들이 전면적으로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그때는 잠시 좀 쉬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노무라에서 나오는 8,000포인트 저도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증시 전망이기 때문에 무조건 8,000포인트 갈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매매 전략보다는 저는 언제든지 좋은 종목이 되었든 좋은 지수가 되었든 그 중간중간에 조정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왔을 때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면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현금 확보일 수도 있겠고 분산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산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분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도 조금은 고려하자.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끝까지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언제나 고려하면서 팔고 나서의 아쉬움도 좀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런 항상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을 살폈던 거고요. 조성우 부장님은 현재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그 냉정하게라는 말씀하셨는데 요즘 냉정하면 보통 못 봅니다. 요즘 냉정하면, 그러니까 머리로 주식하면은 오히려 이 물음표가 많은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머리로 주식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웅장한 가슴으로 해야 된다. 웅장한 가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삼전닉스나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이거 개별 테마주를 방불케 하는 차트예요. 맞아요.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되게 오래 하시고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경계심을 좀 갖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가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를테면 삼전 닉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수급은 좀 약간 의아하죠. 이번 달에 삼전 닉스 외국인 15조를 팔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 달 수급을 보게 되면은 삼전 닉스 뭐 개인 또는 금융 투자예요. 근데 요즘은 금융 투자라 쓰고 개인이라 읽는다. 왜냐하면 이제 ETF에 대한 이런 네. 이제 매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보게 되면 이 개인이 기관 외국인하고 수급 공방을 해가지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기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데 사실 개인이 이기는 경우가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뭐 일례로 보면 우리 이제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네. 그때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증시로 들어오면서 이제 또 삼성전자가 구만전자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 또 최근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열풍이 또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이 또 그런 건데, 이번에는 개인의 기세가 또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네. 이제 거세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이 사는,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면 이게 더 올라가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주식하면 안 돼요. 근데 웅장한 가슴, 예를 들면 올해 물론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상치 상회하고 좋게 나왔지만 정말 이건 국뽕에 차오르는 멘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적어도 올해 삼전닉스의 실적이 엔비디아 실적보다 많을 거예요. 얼마나 이것도 웅장한, 그쵸? 네. 그 웅장한 가슴이면 또 이제 삼전닉스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 가슴으로 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은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좋아진 건 뭐냐면, 뭐 코스피 5천 갈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5천 가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삼전 닉스만 올라가서 지수 5천 찍으면 뭔 의미가 있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6천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체감 지수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의 군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 지수가 올라가면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게 이제 일반화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웅장한 가슴으로 삼전 닉스를 사도 괜찮은 장이지만 네. 또 차가운 머리로 또 싼 거 없나 또 찾아다니셔도 또 그게 또 먹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두 분 다 약간 키워드는 분산이라는 게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소외돼 있건 혹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건 이런 종목들로도 관심을 같이 유지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제 탁탁 치고 나가는 전략을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고 애프터에서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기는 한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에서 엔비디아도 궁금하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쉬었다 갈까 아니면 더 갈까일 겁니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일단은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쉬어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쉬어간다라기보단 수급적인 공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 지금 프리장에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쉬어간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들의 이제 포워드 PER, EPS를 조금 앞세워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명분이 약하다가 아니라 올라온 속도가 지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가 오늘 본장 열리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그 흐름이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는 저는 약간의 박스권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박스권을 보여준다면 그 박스권 하단쯤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전략이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만약 HTS에 MTS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20% 정도의 수익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15%, 13% 이 수익률이 적으면 그것 또한 수익인데 매도하기가 좀 아깝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보합권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마이너스로 넘어가도 잘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구간에 오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은 저는 수익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쪽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코스피 지수 따라서 코스닥에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많은 수급이 좀 집중이 될 텐데 저는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5천억 미만 그런데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실적이 연간으로 봤을 때 성장한 기업, 이 기업들은 만약 메이저 주체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매수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김태선 본부장님, 네. 어제 반도체 뉴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도 간략하게라도 듣고 싶어요. SK 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21조 규모 4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투자하고 우선은 클린룸 얘기가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본더 뭐 공급 논의한다라는 단독 기사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춤하다가 애프터에서 올랐는데 이런 반도체 소부장에서 지금 여러 키워드를 종합했을 때 김태성 본부장의 탑픽 3는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클린룸.
클린, 한양 ENG. 자, 그래서 항상 사명대 ENG 붙은 기업들은 좀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신성 게 ENG. 그렇죠. 성도 ENG 뭐 성도 이런 ENG. 기업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한양 ENG. 그러니까 한양 ENG는 아마 이번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 지금 동아시아 쪽으로 증설한다라는 곳에도 클린룸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양 ENG를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FNS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OLED 쪽만 좀 집중했었던 중소형 반도체 사이인데 최근에 보면 반도체 쪽으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총액은 작지만 연간 성장률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약간의 조정이 조금은 불편하긴 하겠으나 거의 이제 신고가 가기 직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두 네. 번째로는 저는 FN스테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세 번째로는 테스트 소켓입니다. 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종목분들이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TSE를 계속 TSE.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미 뭐 리노공업 얘기도 해주셔서 수익이 났었던 상황이고 이 이후에 TSE로 한 2주 정도 지금 집중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개의 분야로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조성호 부장님, 웅장한 가슴으로 투자를 한다면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에 저희 웅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건 홀딩 하는 거 오케이? 현재 시장이 뭐 굳이 오케이. 팔 이유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싸, 네.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홀딩. 그러면 소부장은요? 소부장 쪽도 따라가겠죠. 하지만 이제 소부장 쪽은 종목별로 편차가 크니까. 그래도 저는 사실 소부장 쪽을 이제 물론 좋게는 보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종목 이제 번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인덱스를 저는 들어가시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생각이 인덱스. 많이 들어요. 인버스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인덱스입니다. 네. 인덱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인덱스. 네. 그러면은 그냥 네. 좀 ETF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냥 가장 거래 많이 되는 그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거래량 많은 게 제일 좋겠죠. 거래량 많은 예, 걸로다가.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ETF라기보다는 거래가 많은 것들이 뭐 코덱스일 수도 있고 타이거일 수도 있고 킨덱스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건 이제 거래량 많은 쪽. 왜냐하면 펀드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뭐라 그럴까요? 괴리도가 좀 줄어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LP의 역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큰데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LP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시장 가격을 정확히 반영한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좀 전에 시청자분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세일즈포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하고 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 정도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 좀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아마 실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기업인데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실적에 대한 부진성이 보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조정의 좀 칼날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AI 산업이 물론 오늘 간밤에 마감한 시장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이어졌던 불안감이 조금은 과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직은 없다이기 때문에 전 세일즈포스 뭐 안 좋다 이제부터 뭐 조심하자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소프트웨어단에서 여러 변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좋은 분위기였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었지만 매출이 내년도 매출이 기대 이하였다라는 점에서 주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저희 체크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진영으로 넘어갈게요. 자, 반도체 외 쪽으로 분산의 키워드로 놓고 본다면요. 조성훈 부장님, 현대차 그룹주가 한 번 갈 때는 정말 무섭도록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확 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한동안 행동하다가 또 확 갔다가 이거를 올해 반복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로봇 이슈 등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보라고 하셨나요? 모비스 보라고 하셨나요? 예전에 모비스 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그런 논리 말씀드렸는데 다 무색해졌죠. 로봇이 등장하니까 다 그냥 무색하게 만들고 로봇으로 뒤에 올라가요. 로봇이 이러고 있네요. 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뭐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가슴으로 접근할 때가 있고 이제 머리로 접근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진영 쪽은 지금은 조금 냉각이 됐기 때문에 좀 머리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좀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삼전 닉스의 최근의 급등이 뭐 예를 들면 100만 닉스 20만 전자를 봤는데 뭐 이 정도면 올 거 다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수급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수급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좀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면 역시 좀 현대차 그룹의 생태계라고 좀 넓게 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어제 현대차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관련 생태계 이 섹터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물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이슈도 있었죠. 물론 이제 이 상장 이슈라면 현대차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모멘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어제 기아가 또 유독 강했던 것은 뭐 이제 조지아 공장의 생산량이 뭐 500만 대를 돌파했다 이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 두 이슈는 기본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주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였다고 보면 어제 그 생태계를 다 들어올린 건 역시 새만금의 투자 소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뭐 AI, 뭐 수소, 뭐 로봇 다 망라해서 이제 미래 먹거리 쪽에 집중 투자를 네. 한다고 하니까 그 관련이 다 올랐잖아요. 어제 수소도 올랐죠. 로봇도 올랐죠. 자율주행도 올랐죠.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 부품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다시금 이제 새로운 어떤 큰 축, 예를 들면 삼전 닉스를 대체할 만한 축이 어디냐. 일단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축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요력하게 봤던 게 뭐 2차전지 바이오였죠. 그래서 반바지의 논리를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주 생태계가 또 굉장히 덩치가 좀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이 풍부한 유동성을 또 빨아들일 수 있는 또 체급으로 또 많이 또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 생태계가 저는 오히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또 쉬었던 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쉬면서도 물음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동안은 저평가 가치주였는데 이제 로봇을 탑재한 장착한 이제 성장주로 밸류에이션을 이제 다시 받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사실 올해 수급을 보기에는 외국인 줄창 팔았어요. 외국인은 계속 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물음표도 드는 거죠. 아, 현대차에 대한 로봇주 밸류는 우리만 주고 있는 건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수급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제 현대차에 드디어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이 논리나 내러티브가 좀 강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삼전 닉스에 대한 가격 부담 심리가 가장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쪽은 역시 현대차 그룹의 생태계 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동안 또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아직은 이쪽은 좀 반도체와 달리 좀 내러티브 중심의 시세라는 점은 좀 우리가 좀 참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의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좀 다른 편안한 모멘텀이 있는 선택지로서 현대차 그룹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현대차 그룹 내 종목들을 포트에 긍정적으로 실어볼 수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기대 요소로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발 분위기를 보고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얘기 또 자동차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반응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내외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1만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정도 오르면서 103만 원. 네, 어색합니다. 이걸 읽는 게. 그리고 현대차가 1.4% 정도 SK 스퀘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현대 모비스도 2%로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에코프로 2% 정도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이 총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원익 IPS 강세, 현대 무벡스 오름세, 이오테크닉스, ISC 이런 종목들 상승세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한양 ENG 16% 급등세 포착이 되네요. 자,
서울 반도체 상한가 3연상인가요? 이렇게 되면. 네, 아무튼 소송 이슈 이후 지금 3거래 연속해서 프리마켓 기준 굉장히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TC본더 이야기 어제 단독 뉴스로 전달드렸었죠. 하이브리드 본더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곳이 한미 반도체, 하나비전 등등이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일단 10% 정도 오름세이고요. 펨트론도 마찬가지로 강세, SK 하이닉스와 볼 수 있는 또 반도체단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VM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로봇, 현대 무벡스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 두산로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커스, 한샘 등의 종목들, 자사주 관련한 이슈가 있는 쪽들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네요. 테스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시세로는 제가 포착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쿠콘 보여지고 있고요. 양자에는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이 이슈가 됐었던 미국장의 내용들을 받아가고 있는 국내 프리마켓입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자동차 얘기 해주시고 일단 프리마켓 내용은 두 분께 또 따로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자동차와 로봇 중에 무엇을 살 것이냐. 1위는 현대모비스를 저는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현대차도 아니고 기아도 아니고 현대모비스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 아틀라스를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현대차가 이제 대장일 수밖에 없지만 아틀라스 생산뿐만 아니라 지분 가치, 지배 구조까지 다 포함을 했었을 땐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표면적으로 알려진 현대모비스의 아틀라스 보유 지분은 약 1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양산이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현대모비스가 지목이 되는,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이제는 30에서 35%가 아틀라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를 현대모비스가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현대차에서 이 아틀라스를 만들 때 그런 액추에이터를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 그룹 전체를 봤을 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빼놓지 않고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 중심은 누가 있느냐? 현대글로비스도 있겠지만 결국 현대모비스가 중심에 있고 그 밑으로 현대차가 들어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당장은 이미 어제와 오늘 시세가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정이 좀 짧게 끝났어요. 저는 조금은 더 늘어지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좀 그렇지만 가격적으로는 저는 45만 원 전후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1순위로 현대모비스를 담는 것을 좀 정했고요. 두 번째 이제 부품사를 중소형 부품사를 SL을 할 것이냐 화신을 할 것이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좀 해봤거든요. 근데 우선은 SL에 저는 한 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은 게, 그럼 SL이 좋은 기업은 화신이 안 좋은 기업이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조금 더 확장성이라든지 응용성을 좀 생각을 하면 이 램프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신도 좋지만 저는 상대적으로는 SL의 추가 탄력을 좀 더 기대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대형주 단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약 중소형 단에서 공략을 한다면 SL, 이렇게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진영에 대한 얘기를 살펴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마음의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주셔서 또 인상 깊게 저희가 기억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짝 볼게요. 상승률 상위권에 어떤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CNC인터, 서울반도체, 한양ENG, 펨트론, 쿠콘, 엑스게이트, 메커스, VM, 현대무벡스, 동아기업. 주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재룡전기 있고요. 그리고서는 로봇 쪽인데 코스닥 내 선택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실 코스닥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코스피, 삼전 릭스를 보고 있으면 코스닥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의 박탈감이 좀 있는데, 조성호 부장님, 코스닥에서 어떤 전략을 짜십니까? 사실 뭐 코스닥의 이제 활성화 정책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코스닥도 이제 1000스닥을 뭐 넘어서는 흐름이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보면 아직까지 뭐 아쉬운 그런 측면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어떤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이 좀 코스피 쪽에 집중된 네. 측면이 있고, 사실 이제 코스닥도 이제 뭐 기마추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큰데, 이제 시장에서의 고민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 지금 정부의 이 증시 활성화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은 저평가의 재평가이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쪽은 사실은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고성장 쪽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버슈팅이, 그러니까 고평가된 종목을 좀 오버슈팅하는 좀 그런 걸 경계하는 심리들이 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공감대나 접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어떻게 삼냐면, 결국 이제 이 증시 어떤 활성화의 이 기본적인 목적이 저평가의 재평가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중소형 저평가주 쪽으로의 어떤 좀 논리가 좀 구성이 되는 시점에서 네. 좀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좀 코스닥이 이제 좀 이 질적인 어떤 그런 상승을 이뤄낼 거라고 보는 건데, 자, 아까 이제 제가 현대차그룹주를 말씀드릴 그 생태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유심히 보는 쪽이 자동차 부품 쪽이긴 해요. 네. 왜냐면 이쪽이 지금 저평가 쪽이 많아요. 저 PBR이 질비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김태성 부부장님이 뭐 이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또 이 공교롭게도 이 자동차 부품주 쪽에 막 PER 0.2, 0.3, 0.4짜리가 많아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하나 더 이제 꼽자면 중소형 철강주. 하지만 이제 철강주 쪽은 아직 시장의 중심에 서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현대차 생태계를 또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해보니까 어머나 저 PBR이 왜 이리 많지? 왜 이런 애들이 왜 지금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 하이브리드 모멘텀 이런 걸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저평가의 재평가, 그럼 중소형 저평가주.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 쪽이 그쪽에 좀 부합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힌트를 찾아보시면 뭔가 좀 이 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평가 종목군들의 재평가를 받아가는 그 키워드에서 살펴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도 두 분 다 이제 공통된 의견에서 포함이 되네요. 어제 함정남 차장님도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시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서현이와 명신산업, SL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탑픽을 듣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의 탑픽 묵직한 종목으로. 네. 제가 이제 앞서 서두에 좀 분산 투자에 대한 분산 투자.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결국엔 저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미국의 M7 기업들,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WI, 코루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계속 이쪽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지금 다른 섹터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 기회가 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섹터에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 위기가 오고 있음을 느낌은 느끼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판은 안으로 굽는다고 애써 외면하고 있을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좀 방지하려면 결국 우리가 좀 다른 섹터 쪽에서 빠르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명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기준으로는 현대제철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데 분산 투자를 한다고 봤더니 또 현대제철을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트렌드는 중소형주가 막 수급의 힘을 받아서 쭉쭉 올라간다기보단 대형주로의 이제 수급 순환매가 더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과 더불어서 철강 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1월달, 2월달 중국도 괜찮았고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 결국에 이제 3월 달에 중국에 양회가 좀 있습니다. 양회에서 그러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내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건설기계와 건설주, 여기도 이제 당연히 반응을 하겠지만 여기와 또 맞물려서 철강주들도 굉장히 또 한 번 순환매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의 실적을 놓고 보면 반도체, 현대차, 혹은 다른 섹터 대비 굉장히 저조하지만 네. 그래도 실적의 개선세를 보면 지금의 위치는 한번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요. 34,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5만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해도 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 했을 때 현대제철이 좋아요? 포스코홀딩스가 좋아요? 맞아요. 요건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대제철이 조금은 더 수급적인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성호 부장님의 오늘의 탑픽
전략 혹은 종목은요? 예, 저는 뭐 특정 종목보다는 일단 동네를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인덱스에 대한 뭐 추종 전략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보고 있으며 이게 이제 코스피 인덱스든 코스닥 인덱스든 아니면 반도체 인덱스든 네. 자동차 인덱스든 그러니까 업종을 좀 추종하는 그런 쪽에 대한 베팅은 늘 유효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종목 픽이 어려울 때는 인덱스만 따라가도 괜찮은 어떤 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뭔가 좀 다크호스, 뭔가 좀 업셋 전략 이런 쪽에서 보면 결국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생태계 확장 쪽에 조금 더 저는 힌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동안 쉬기도 좀 많이 쉬었으니까 이런 쪽을 좀 트레이딩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부품 쪽이 좀 상당히 좀 예, 가격적으로 좀 좋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있고 그리고 아까 반도체 소부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번지수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 좀 압축해 보자면 요즘에 이제 OLED 관련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바닥권에서 굉장히 군집성이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역시 로봇이 붙었죠. 그래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약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하나의 좀 어떤 좀 섹터군이 좀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군으로 또 압축하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각 뉴스와 시세 속에서 소통해 나가도록 할게요. 조성우 부장님과 김두선 본부장님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